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11시를 넘었습니다. 방금 정의용 대북 특사가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지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개성에다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했다. 개소하기로 했다. 문을 열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특사단은 정의용 특사의 발표문입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우선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사가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왜 한국을 끌어들입니까? 한국에 지금 핵이 있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죠.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말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었어요. 조선반도 비핵화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북한의 중앙통신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이야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정은이가 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해구산 철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 포기를 검토하겠다는 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인데 거기에 만약 합의했다 하면 거기에 한국이 합의했다고 한다면 한미동맹 해체에 합의했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더 읽어가겠습니다. 특사단은 어제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정치 집단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반국가단체, 국가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맞지 않아요. 북한도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고위급 회담이라고 합니다. 국무 말이 안 되죠. 그냥 위원장이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하였습니다. 정상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언론도 쓰면 안 돼요. 한반도에서 합법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 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에서는 이행 성과의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또 나옵니다. 그럼 그동안 6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한 게 뭡니까? 계속 핵물질 생산하고 계속 신고를 거부하고 계속 미국 보고 먼저 성의를 보이라고 하고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까지 중단시켰는데도 그게 성의차지 않다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고 하는데 또 만나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6개월 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대한 사기극을 연출했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거? 지금쯤은 북한의 핵폭탄 한 10개 정도는 해체가 돼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김정은이가 1년 안에 핵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볼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년이 지금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래 놓고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한다.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아니라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김정은의 거짓말 이거 왜 소개합니까?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인데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요 김정은 말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면 잘 모르는 국민들이 속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선전원 역할을 하는 거죠? 정호영 특사가 누구한테 월급 받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셋째,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합의가 남북 간에 수십 번 이루어졌지만은 북한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넷째, 남북은 상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관련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까? 지난 3월에 했던 3월 초 정호영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판문점 선언하고 똑같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하고 똑같습니다. 합의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을 해야죠. 행동. 근데 사실은 김정은이가 한 번도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점 김정은이가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김정은이가 핵 폐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세계를 속인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데 미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번 속았던 트럼프가 두 번 속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속지 않으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 한국 국내법에 다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계속하겠다 하면은 그때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집권당 안에도, 집권 세력 안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의 외교 안보 정책은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속으려고 해도 속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3월과 달리 시간이 문재인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무리를 한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대세입니다. 한번 꺾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회복됐다가도 다시 원위치 해버립니다. 이것은 여름이 가고 지금 가을이 온 것처럼 천하대세입니다. 천하대세를 거슬러 가면서 독재자, 학살자, 전쟁범죄자, 나이가 문 대통령의 아들뻘밖에 안 되는 이자를 만나러 또 평양에 가서 합의를 한다고 한들 그게 집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집행이 되는 척 하겠죠. 도도히 흐르는 강물 위에 배를 띄워서 거꾸로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천하장사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강물을 타면은 가만히 있어도 순풍, 순리, 대세에 따라서 저 자유의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거스르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문재인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혼납니다. 감사합니다.